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새벽 2, 3시에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추운 날 새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를 당한 분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설명되는 예측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대규모 심정지 연구를 분석한 결과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사례의 약 4.6%에서 8%, 많게는 10%까지가 화장실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 7년 동안 18,458건의 병원 밖 심정지를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849건, 즉 전체의 4.6%가 화장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젊은 연령대의 치명적 심정지 중 무려 3%가 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화장실 내 심정지는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생존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화장실은 혼자 문을 잠그고 들어가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고 발견되더라도 응급처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장실이, 특히 추운 날이나 환절기, 새벽에 화장실이 이토록 위험한 것일까요? 세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차가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즉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것은 체온을 보호하려는 자동 방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 수축이 혈압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특히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차가운 복도나 욕실로 이동하는 순간 그 온도 차이가 클수록 혈압 상승 폭도 커집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한랭 환경에 노출될 경우 수축기 혈압이 최대 12mm 수은주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겨울철 수축기 혈압은 여름 대비 평균 1.7mm 수은주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 경화가 진행된 혈관, 이미 혈전이 형성된 혈관에게 이 작은 차이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됩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발살바 기동이라고 불리는 배변 시의 복압 상승입니다. 배변을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고 배에 힘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에서 말하는 발살바 기동입니다. 이 순간 흉곽 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감소했다가 힘을 풀면 갑자기 심장에 대량의 혈액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혈류의 급격한 진동이 심장 리듬을 교란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이미 불안정한 혈관 내 혈전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이 훨씬 격렬하게 반복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변비가 있는 사람은 정상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에 비해 심각한 심장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새벽이라는 시간대 그 자체입니다. 앞서 다뤘듯이 기상 직후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급증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빠르게 오르는 시간대입니다. 새벽 화장실 방문은 이 생리적 폭풍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추운 온도와 발살바 기동까지 더해지면 세 가지 위험이 완벽하게 중첩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정오 사이 심장, 돌연사의 주된 발생 시간대를 오전 7시에서 11시로 분석했으며 뇌졸중 발생률 역시 이 시간대의 예상치보다 49% 높았습니다. 추운 날이나 환절기에는 이 위험이 배가 됩니다. 기온이 낮아질수록 혈관은 더 강하게 수축하고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겨울철 추위가 매년 수만 건의 심혈관 관련 사망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차가운 복도나 욕실로 갑자기 이동하는 행동, 즉 열 충격이 혈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화장실 갈 때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온입니다. 단순한 상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옷 한 벌이 아니라 얇은 레이어를 여러 겹 겹쳐 입는 방식으로 몸 전체, 특히 목과 발끝까지 보온하는 것입니다. 여러 층의 의복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새벽 화장실을 갈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꺼운 양말입니다. 발은 신체에서 가장 말초혈관이 밀집된 부위이며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서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반사적으로 수축합니다. 두꺼운 양말 한 켤레만으로도 이 혈관 수축 반응을 현저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 보온입니다. 목에는 경동맥을 포함한 주요 혈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심혈관계 전체에 경보 신호가 전달됩니다. 얇은 머플러나 높이 올라오는 넥라인의 옷 하나만으로 이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얇은 내복이나 기모조끼입니다. 핵심 체온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화장실 내 온도를 미리 높여두는 것입니다. 전기 온열 매트나 소형 히터를 욕실에 미리 가동해 두면 급격한 온도 변화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품을 통한 혈관 보호 방법을 살펴봅시다. 5가지 핵심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캐슈너트,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 수축 반응을 완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정맥 발생 위험이 낮습니다. 하루 30g의 견과류 섭취가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연어, 정어리는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하루 1g을 초과하는 EPA와 DHA를 복합 섭취했을 때 심장 관련 사망 위험이 2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더 쉽게 수축하는 계절에 오메가3의 혈관 유연성 효과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와 바나나입니다. 이 두 식품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을 늘리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4mm 수은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뇌졸중 위험을 약 27% 감소시키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다크 초콜릿, 즉 코코아 함량 70% 이상의 초콜릿입니다. 코코아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량 하루 10g에서 20g의 꾸준한 섭취가 수축기 혈압을 약 2에서 4mm 수은주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생강차와 마늘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 역시 혈관 확장 효과와 함께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임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추운 날 새벽 화장실을 가기 전 또는 다녀온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혈관을 서서히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7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1일과 2일은 현황 파악의 날입니다. 자신의 화장실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화장실과 침실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새벽에 화장실을 갈 때 어떤 복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두꺼운 양말과 따뜻한 가운이 없다면 즉시 준비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저녁 식사에 등푸른 생선이나 고구마를 포함시키십시오. 3일과 4일은 보온 루틴 구축의 날입니다. 침대 옆에 두꺼운 양말, 얇은 조끼 또는 가디건 한 벌, 슬리퍼를 미리 배치해 두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들이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는 이것들을 자동으로 착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장실이나 복도에 소형 온열 기구를 설치하거나 수건거리, 히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5일과 6일은 식단 조정의 날입니다. 3가지 실용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혈관 보호 생강 마늘 된장국입니다. 된장국에 다진 마늘 1숟가락과 얇게 썬 생강 2조각을 넣어 끓입니다. 여기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으면 마그네슘, 칼륨, 알리신, 진저롤이 한 그릇에 담깁니다. 저녁 식사로 꾸준히 섭취하면 수면 중 혈관 상태가 안정됩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고구마 견과류 영양 간식입니다.
찐 고구마 100g을 으깨어 아몬드와 호박씨 한 줌을 섞어 작은 볼 형태로 만듭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가 저녁 혈압 안정에 기여하며 포만감도 있어 야간 폭식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오메가3 생강 연어구이입니다. 연어 100g에 생강즙, 마늘, 올리브유를 섞은 양념을 바르고 팬에 굽습니다. 오메가3와 알리신, 진저롤이 동시에 공급되는 혈관 최적화 식사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7일에는 변화를 확인합니다. 새벽 화장실 방문 시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지 기록해 두셨다면 이 루틴을 시작한 후의 변화를 비교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험 루틴만으로도 새벽 기상 시 느끼는 순간적인 어지러움이나 불쾌감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 루틴을 한 달간 유지하면 혈관 건강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한 예방 정보이며 어떠한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고혈압, 당뇨,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오메가3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실 경우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신체 반응과 기저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개인차를 항상 고려하시고 새벽에 가슴 통증이나 극심한 어지러움, 왼팔 저림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발견이 늦어지고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침대 옆에 두꺼운 양말 한 켤레와 얇은 가디건 하나를 미리 올려두십시오. 그 작은 준비가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패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가장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